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군 최고위층의 입에서 현재 중국군이 능력으로 대만 통일은 역부족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이같이 실토한 인물은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입니다. 3월 11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양회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자문회의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군부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군의 가짜 전투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 최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필적하는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자랑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을 맡고 있고 그 아래에 장유샤, 허웨이둥 부주석이 있습니다. 시 주석도 전인대 기간에 인민해방군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수준의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도 중국군 장비와 훈련 수준이 수건인 대만 통일을 이뤄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허웨이둥 부주석의 발언은 미디어에 공개한 회의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가짜 전투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 장비 문제와 전투훈련 등 두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국군 장비 부실 문제는 이미 올해 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는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서부 사막지대에 배치된 미사일 액체 연료통이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었고 핵미사일 지하경납고는 발사용 덮개가 고장나 있었다고 보도해 중국군의 치부가 전 세계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군의 부실한 장비 운영의 원인으로는 군대 내의 부패 꼽히고 있습니다. 값비싼 액체 연료 등을 외부에 팔아 제 주머니를 채우는 지휘관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표준 성능에 못 미치는 무기 장비를 사들이면서 간부들이 뒷돈을 받기도 한다는 건데요. 중국군은 이미 작년부터 리상푸 국방장관,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우옌성 중국항천과기그룹 회장 등 군 고위층과 국유 방위산업체 고위인사 등 20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중국 공군 장교 출신 장비 전문가 푸첸사오는 중국군 서열 3위 허웨이둥의 언급은 결함이 있는 무기 구매가 군 전투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 표준에 미달하고 수치가 조작된 무기 장비가 들어온다면 중국군 전체의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제임스 차 박사도 중국 군서열 3위의 공개적인 언급은 최근 드러난 구매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가 중국군의 군사 하드웨어와 전장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각군 고위 인사들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군 무기 개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해군 정치위원인 위안아즈 상장은 네 번째 항모는 핵 추진 항모가 되느냐는 질문에 항모 제조에서 기술적 난관은 없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왕웨이 공군부 사령관도 H-20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대해 자랑하고 흥분할 만한 차세대 폭격기이다. 곧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장비 구매 과정이 이렇게 허술한데 이런 장담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짜 전투력의 또 한 가지 측면은 군사훈련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군사훈련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홍콩 매체들은 수준에 미달하는 가짜 훈련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군기관지도 수년 전 야간 훈련을 일몰 시점에 하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군의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은 실전 수요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보여주기식 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허웨이둥 부주석이 전 세계에 눈이 쏠리는 양회 기간에 그것도 중국군의 전투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을 두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군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투로 말에 대만 침공에 대한 외부 의견 개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 무력 통일에 대한 중국 의구심이 더 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 건 쉽게 무너질 것으로 본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강인하게 버텨낸 측면도 있지만 개전 초기 러시아군 내에 부패가 드러났고 이게 러시아군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의 저항은 물론 일본의 지원을 받는 막강한 미군 전력까지 감당해야 하는 만큼 중국군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가짜 전투력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로켓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으로 피의 숙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상을 무기 조달 분야로 옮겨 군부의 반부패 사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기미는 이미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에서 캐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부패 사정이 군부를 덮친 데 이어 군수물자 조달업체의 면허 취소를 계기로 기밀 유출 문제로도 조사, 숙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과학연구 구매국은 공고를 통해 중국 극동 국제입찰 유한회사의 입찰 대리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극동 국제입찰 유한회사가 전략지원부대사나 모 기관의 입찰 대리 임무를 맡았을 당시 위챗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구매 공고 자료를 대량 전송했고 비밀 취급 허가가 되지 않은 컴퓨터에 비밀 문건을 다수 저장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중앙군사위는 이 업체가 비밀 관리에서도 통제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며 기밀 유출 관련 숨겨진 리스크가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 24개 성급 지방정부에 지사 29곳을 두고 있고 수년 동안 중국 10대 군수산업 기밀사업 입찰 대리기업에 이름을 올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에서 보안이 너무 어수해 기밀 유출이 공공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부패 등의 의혹 속에 작년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전략지원부대 부사령원 겸 참모장을 맡은 뒤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으로 영전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국 극동 국제입찰 유한회사가 적발된 계기 역시 전략지원부대 입찰대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장성뿐만 아니라 일부 군수계통 인물도 낙마했고 지금 이렇게 장비 입찰 대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중국 당국이 이 분야를 맡고 있었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숙청도 이미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일각에선 지난달 비밀이 범위를 넓히면서 당국의 재량권을 키운 국가비밀보호법이 도입되는 등 최근 중국이 안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한 군부 사정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군 내부의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방산기업들은 해외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이곳에 당당하게 K방산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신 무기들도 한자리에 모였고 그 가운데는 폴란드가 수입한 우리의 전차와 자주포도 있습니다. 호송장갑차를 따라 전차 부대가 산림지대를 통과합니다. 이 전차들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 K2 흑표입니다. K2 흑표로만 구성된 폴란드 육군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기동하는 훈련입니다. 폴란드 육군 K2 전차 부대가 첫 선을 보인 이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기획한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 냉전 이후 유럽에서 열린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주요 훈련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이고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 24대 가운데 12대가 폴란드 기갑 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포병에 주력으로 자리 잡은 한국제 자주포 K9 썬더도 전력화 절차를 끝낸 일부가 이번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방산의 대표주자 K2와 K9이 유럽의 사상 최대 훈련에 나란히 데뷔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영상을 각각 별도 제작해 공개하는 등 한국제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는 초대형 다국적 훈련에서 한국제 무기의 활약은 K방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